오네스와 초전도체의 발견. 노벨상 나와라 뚝딱 시간입니다. 전기 저항이 제로여서 전기 전도도가 무한대가 될 수 있는 물체를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초전도체의 발견과 관련된 노벨상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에 이루어진 다양한 압력과 온도에서 일어나는 기체의 행동에 대한 연구는 물리학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이후 기체의 압력, 부피, 온도 사이의 관계는 물리학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열역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19세기 말 만데르 발스는 기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유명한 법칙을 발표하였는데요. 그러나 이 법칙은 기체의 특정 성질은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는데 사실은 비논리적인 기초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실제 기체는 압력과 온도에 따라 변화되며 이는 반데르 발스가 가정한 것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반데르 발스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온도와 분자 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체가 어떤 거동을 보이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분자의 성질과 그것에 관련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1880년대 초반 네덜란드의 오네스 교수는 자신의 실험실을 만들면서 기체와 관련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실험에 필요한 장치를 직접 설계하고 개선하여 놀랄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오네스 교수는 단원자와 다원자 기체 그리고 기체 혼합물의 열역학적 성질을 연구해 현대 열역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설명하기 매우 힘들었던 기체들이 저온에서 독특하게 행동하는 현상을 명료하게 설명해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네스 교수의 연구는 인류가 추구해온 가장 낮은 온도를 달성했다는 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네스 교수가 도달한 온도는 열역학에서 언급하는 가장 낮은 온도인 절대온도 0에 매우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비활성 기체를 응축시켜야만 가능합니다. 패러데이는 1820년대 중반 선구적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열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후 올체프스키, 린데 그리고 햄프슨이 다양한 방법으로 액체 산소와 공기를 제조하였고 듀어는 실험적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소 응축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같은 연구를 통해 섭씨 영하 259도, 즉 절대 온도에서 단지 14도 높은 저온 상태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저온 상태에서는 모든 알려진 기체들이 쉽게 응축되는데 1895년 대기에서 발견된 헬륨만은 예외였습니다. 따라서 헬륨을 응축시킬 수 있다면 더 낮은 온도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죠. 올체프스키와 듀어, 트레버스와 자크로드는 액체 헬륨을 얻기 위해 많은 응축 방법을 사용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년의 실패 이후 사람들은 헬륨 액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1908년 오네스 교수는 이 문제를 마침내 해결하였습니다. 즉 오네스 교수가 처음으로 액체 헬륨을 제조한 것입니다. 오네스 교수는 저온에서의 기체와 액체의 성질을 연구하면서 최종적으로 헬륨의 이른바 등온선을 얻었으며 이 등온선을 얻으면서 획득된 지식이 헬륨의 액화를 위한 첫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후 오네스 교수는 액체 헬륨을 채운 차가운 수조를 만들어 절대온도 1.15도에서 4.3도 사이에 놓인 물질의 성질을 연구하였습니다. 물리학에서 이러한 저온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온도에서는 물질의 성질과 물리 현상이 상온이나 고온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도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현대 물리학의 많은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기체의 열역학에서 빌려온 많은 원리들이 이른바 전자기 이론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자기 이론은 물질의 전기적, 자기적, 광학적, 그리고 열적 현상을 설명하는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온도가 매우 낮아진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오네스 교수는 액체 헬륨 온도에서 전기 전도의 저항 연구를 하던 중 저항이 제로인, 즉 전기 전도도가 무한대가 되는 소위 초전도체를 인류 최초로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오네스는 1913년 이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지금까지 노벨상 나와라 뚝딱이었습니다.